안녕하세요. 서울자취생활 오늘 247일차입니다. 지금 12시 넘었고 오늘 교회 기도 모임 다녀왔어요.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이동하는데 한 2시간 걸린 것 같고요. 그리고 기도 모임 분들하고 한강에서 라면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니까 12시가 좀 금방이 돼서 씻고 나오니까 12시가 넘었고 오늘은 212콜 정도 전화하고 내일은 방문 예약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방문 예약 상담 있을 거고 그리고 체력 관리 좀 해야 돼가지고 지금 살이 많이 쪄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한강에서 라면을 먹어버렸네요. 그리고 헤리티지 이제 어제 그 여성에 대한 내용, 노예에 대한 내용 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은 그 조선시대 때의 요행과 미신, 의료체계에 대한 내용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18세기 조선으로 날아갔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한양에 살던 내가 어느 날 시골 사는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다가 심한 배탈이 났다. 그 동네에는 병원이 없었다.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용하다는 박수, 이 신들린 남자 무당에게 나를 데리고 갔다. 그 박수는 갑자기 동네 입구에 냇가로 가더니 확신에 찬 모습으로 개구리 3마리를 잡아와서 들이민다. 당황해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이것을 먹으면 배 아픈 게 싹 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혹시나 해서 삶아 먹거나 구워 먹어도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는 꼭 산채로 삼켜야만 개구리가 배에 들어가서 나쁜 기운을 모조리 삼킨다고 말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처방이었다. 이렇게 조선시대 때 민간요법이 성행했는데요. 조선시대 의관, 많이 유명하신 분 있으시죠? 허준이 중국과 조선의 의학서를 집대성해서 1610년에 저술한 동의보감에 이런 민간요법이 소개되었답니다. 광해군은 명을 내려서 전국에 있는 의원들에게 동의보감을 배포하였고 의원들은 이 책을 바탕으로 진단과 처방을 내렸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황당한 내용들도 많다고 해요. 페이지 42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악몽을 예방하는 법, 호랑이 해골로 만든 베개를 베고 잔다. 이 수은의 효능, 탈모를 낫게 한다. 모든 악창을 낫게 한다. 3. 수은이 중독되면 술을 마시거나 살찐 돼지고기나 무새를 담가 우린 물에 마시면 풀린다. 광인을 낫게 하는 방법, 이 미추광이를 낫게 하는 방법이 똥을 먹인다. 그 어처구니 없는 의학 지식이 조선에 만연했었고 이러한 처방이 익숙했던 사람들은 서양 의학을 신뢰하지 않았고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출신의 분쉬 박사가 서양 의학 기술을 조선으로 가져와서 궁중의사로 일을 했는데 처음 2년간 그의 진로 기록에 보면은 43명의 환자뿐이었어요. 이렇게 환자 수가 적었던 것이 열악한 환경이나 의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조선인들이 이 독일인 의사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인 이제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진료를 받았던 한 환자는 화를 내면서 다시 알렌을 찾아왔대요. 그리고 약을 먹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다면서 막 화를 내고 그래서 진정시키면서 약 제대로 먹었냐 물어봤더니 좋은 약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다 먹었다고 해요. 3번씩 나눠 먹으라고 처방했는데 성격 급한 조선인은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이 처방된 약을 한꺼번에 다 먹은 거예요.
그리고 조선에서 가장 치명적이었고 흔했던 병이 이제 천연두. 많이 들어보셨죠? 마마라고 불려졌던. 이게 이제 확산되면은 이제 치사율이 20%였고 사망자의 50%가 아동이었고 그 이제 조선시대 때 그 사망 원인의 40%가 이 천연두였대요. 그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도 떠오르는 거 하나는 사실 서양 의학도 서양 의학이 생기기 전에 미개했어요. 그 미개한 사람들, 서양 사람들한테 그 의술을 준 사람들이 사실은 아랍 사람들이에요. 이건 여담이지만 이건 제가 중동 가이드를 했었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 때에 그 시대 때 그 시대 때 머리 아픈 그 사람들 뭐 톱으로 썰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막 그런 주술적인 것을 한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유럽에 더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도 그렇게 미개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 그냥 참고로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이 천연두는 증상이 얼굴이 붉은 두드러기가 올라가서 부풀기 시작하고 초기 증상이 고름이 형성된 후에 딱지가 생기는 후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은 천연두 초기 증상에서 사망하거나 천연두로 생긴 고름을 짜다가 2차 감염으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증상을 넘어서도 이 이제 고열 때문에 후유증으로 그 시각과 청각을 잃거나 지적 장애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고름을 건드려가지고 이 딱지를 떼어버린 사람들이 곰보 얼굴이 되곤 했는데 그 때문에 조선시대 때 이제 곰보 얼굴인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천연두는 이제 호환마마라고 불려졌는데 마마는 왕족에게 붙이는 극존칭이었는데 그만큼 무섭고 불가항력적인 질병이라는 것을 뜻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그 비디오 요즘에는 뭐 넷플릭스 이런 거 가지고 뭐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비디오 테이프에 항상 앞에 그 이제 경고 내용에 나오면서 카피하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하고 호환마마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여담이었고요. 조선의 천연두는 그 여러 가지 미신을 파생시켰어요. 그래서 자녀가 천연두에 걸리면 마마신이 몸에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녀에게 절을 하고 존칭을 썼대요. 신처럼 숭배하고 왕처럼 존경을 표해서 돌려보내야 할 존재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제 질병에 걸리면 그 질병으로 걸린 아픔들도 있었지만 이제 낙후된 의료 시설과 그 조선의 처방 방식으로 인해서 오는 2차 고통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연두도 걸리면은 사람을 이렇게 격리시키고 바깥 찬바람을 맞으면 떠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그 이제 말이 격리지 사실은 방치시키고 뭐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이런 형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환자가 죽으면 땅에 묻거나 태우지 않고 가만히로 쌈에서 나무에 매달아 놨대요. 이 역시 찬바람을 맞고 마마신이 떠나길 바라며 매단 것인데 이제 세종 때는 천연두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넘쳐나는 시신으로 더 이상 매달 곳도 없었대요. 그래서 시신을 모아서 산 하나 통째로 태워먹기까지 했었는데 네. 이런 이 질병으로 인해서 있었던 그런 해프닝들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역병의 근원이 이제 물 때문인데 조선을 방문한 선교사들이 한양에서 깨끗한 물 찾기가 어렵다고 했었대요. 지금은 너무 흔해서 우리는 이제 마트 가면은 이제 생수 사 드실 수 있잖아요. 뭐 쿠팡이나 배달시켜서도 뭐 저희 집도 물 많은데 그렇게 해서도 생수 받을 수 있는데 당시 때 조선시대 때는 깨끗한 물을 파는 직업이 있을 정도였고 물 장사하기 위해서는 허가증도 받아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함경북도 북청 출신들이 물장수로 유명했는데
그래서 북청 물장수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신분의 조선인은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냇가나 우물에서 물을 구해야 했고요. 시장에서 뭐 생선이라든가 야채라든가 이런 걸 사온 여인들이 우물가에서 재료를 씻잖아요. 근데 재료 씻을 때 그 옆에서 다른 여인들은 빨래판 갖다 놓고 빨래를 했어요. 근데 우물은 개울처럼 흐르는 물이 아니다 보니까 그 안에 들여다보니 여러 찌꺼기와 오물이 뒤섞인 탁한 빛의 물이 가득 있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개의치 않고 그냥 이제 그 청결하지 않아도 그 물을 그냥 길어서 썼던 거였고요. 그래서 1902년 이제 8월 달에 그 러시아 연해주에서 이제 콜레라가 창궐했었는데 단시간 조선에 상륙을 해서 이제 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콜레라 균이 군락을 이룬 하천의 물이나 우물의 고인물을 떠서 식수로 사용을 해서 이제 또 기승을 부렸죠. 콜레라는 호랑이가 살갗을 찢는 것 같은 고통을 주는 병이라고 하는 의미로 호열자라고 불렸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이제 조선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병의 원인이 청결과 위생 때문이라고 인식을 해서 손을 청결하게 씻는 거, 그리고 물을 끓여 먹는 거, 이거를 이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으로 이제 콜레라라든가 장테푸스 같은 발병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로 자주 씻으니까 또 전염병이 확연히 줄어들었고요. 그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 향낭을 차고 다녔는데 다시 또 여담으로 전 요르단에서 가이드를 했었는데 요르단에서도 물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인데 이제 중동 지역에서 요르단은 물 기근 국가에 속하고요. 거기에도 그 개인이 그 우물을 팔 수가 없어요. 그 정부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조선시대 때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를 보니까 조금 떠올랐고요. 그리고 이 향 얘기 잠시 뒤에 할 거지만 조선시대 때 이제 향수에 대한 얘기 먼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양반들은 향낭을 차고 다녔다고 해요. 향낭은 향 주머니로 향기가 진한 식물이나 사향, 노루, 그거를 이제 향료로 만들어서 허리춤에 차고 다니면서 자신의 의복에 향이 스며들도록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수요가 많았던 이유가 사람들이 몸을 씻지 않기 때문에, 사실 유럽에서도 부인들이 목욕을 제대로 못해서 향수 산업이 발달했던 거였고요. 조선에는 더 나아가서 이를 몸에 키우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위생이 열악하기 짝이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저도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어릴 때 머리에 막 이제 그 참빗으로 빗어가지고 이가 나와가지고 잡았던 거 기억이 나요. 그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은 누구한테 이를 옮아오기도 하고, 뭐 저도 이 있던 게 누구한테 옮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학년 때는. 1880년에 조선의 관료로 일했던 선교사 알렌의 일기에 이렇게 써있대요. 그들의 몸에서 계속 고리타분한 똥냄새가 풍기고 있었고, 그들은 선실에서 끊임없이 줄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담배 냄새에 목욕하지 않은 고인 채취, 똥냄새, 오줌 지린내, 고약한 냄새가 나는 조선 음식이 뒤섞여 온통 선실하는 악취로 가득했다. 이때 알렌이 악취를 풍긴 사람들, 이게 이제 조선의 하층민이 아니라 양반들이었어요. 이제 가끔 양반들이 상투를 이제 머리 매못에 정돈한다고 풀어 헤치면 가두리 양식처럼 키우던 이가 우두두두 떨어졌대요. 이건 진짜 상상도 못했던 내용인데, 서양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래가 떨어지나 보다 했었는데 조금씩 꾸물거리면서 움직이는 존재를 확인하며 그대로 고개를 내저었대요. 네, 우리나라가 이랬다고 합니다.
조선의 목욕 문화는 1891년 한국에 부임한 영국군 장교 알프레드 에드워드 존 캐번디시가 쓴 백두산으로 가는 길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영국군 2명이 제물포로 입국해서 용로로 원산을 거쳐 백두산을 등정하는 여행기였대요. 거기에 이제 조선 사람들, 만난 사람들에 대한 묘사 내용이 있어서 조선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들리는 말로는 조선인은 일생 동안 단 2번 씻는다고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질병의 근원인 불량한 위생, 퇴화된 목욕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잘못된 의학 지식이 있었고 과도한 미신 집착, 불결한 위생 상태로 당시의 상민들의 평균 수명이 35세에 불과했고 특별한 의료 혜택을 받았던 왕들의 평균 수명도 46세였습니다. 전 이제 2년만 지나면은 이제 이 왕의 수명을 닿네요. 대단하죠? 내일은 절망적 외교 판단과 무능력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한다면요. 네. 그 조선시대 때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아, 우리나라가 이 정도였구나. 내가 지금 씻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그리고, 네. 정말 위생, 손 씻을 수 있고, 그리고 물 끓여 먹을 수 있고, 깨끗한 물 마실 수 있는 거. 아, 네.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비교 많이 하게 되잖아요. 나는 뭐 월급 받으면 통장에 잔고 잠깐 스쳤다가 사라지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뭘 했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내가 읽고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굉장히 높은, 네, 하이 퀄러티의 교육을 받았고 매우 높은 수준의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 다시 생각해보면은 감사한 일이다. 더 많이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자야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셨길 바라고 오늘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안녕. 마사히로, 매일 잘 읽었어. 잘 자. 안녕.